그러면 우리 토픽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야 되겠죠? 패키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해주시고요. 토픽, 모델 해서 우리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왔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FURR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렇게 실행해서 요거를 갖고 오고요. 만약에 혹시 FUR이 안 깔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install.package 해서요. 우리 요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혹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요렇게 까시고요. 돼 있으면 요거를 로딩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 해주시고요. 우리가 토픽 분석할 때 지난번에 할 때는 토픽이 몇 개가 최적인지 이렇게 안 해놨을 거예요. 우리가 토픽 최적화는 나중에 우리가 뭐 군집 분석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토픽이 몇 개가 이제 최적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대부분은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토픽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쭉 해봐요. 해보고 가장 잘 설명이 되는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도와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뭐냐면 토픽에 어떤 그런 정확도를 올려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퍼플렉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모아다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적 토픽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픽을 먼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할지를 하나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픽스로 해서요. C 해가지고 몇 개부터 몇 개까지를 해주는데 토픽이 하나일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하나니까. 그래서 2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뭐 10개, 20개, 30개 뭐 필요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너무 토픽이 많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고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픽 수를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10개 이상 되면은 토픽을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토픽을 이제 구분하는 것도 더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토픽 수를 이렇게 2개에서 10개 정도로 하겠다. 자, 그럼 이제 토픽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을 호출해 갖고 오고요. 거기에 퓨처라는 언더바 맵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퓨처 맵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퓨처 맵에서 우리가 LDA 방법을 쓰겠습니다. LDA라는 우리 토픽 분석 모형을 쓰겠습니다. LDA 모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X 값을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 우리가 DTM, TDM 우리 만들었죠. 그래서 study 언더바 DTM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시드 번호를 주겠습니다. 시드 번호는 1, 2, 3, 4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에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금 토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토픽을 2개부터 3개, 4개, 5개, 6개에서 10개까지 쭉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쭉 나왔네요. 그죠? 2개 토픽, 그 다음에 3개 토픽 해서 쭉 10개 토픽까지 한 다음에 이 각각을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죠?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아직 지금 못했죠? 분석만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study 언더바 LDA라는 값으로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좀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죠?
미리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고요.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네요. 끝났죠? 자, 그러면은 study LDA라는 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 값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들을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 여기서 중요한 값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perplexity라는 거를 갖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LDA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각각의 저장이 되어 있고, 요 하나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또 이런 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K 값도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erplexity 값도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을 호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값을 이제 불러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perplexity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study 이렇게 해주고요. lda 언더바 perplex라고 해서 하나 변수를 하나 집어넣고요. 자, 팁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k는 토픽스로 갖고 오고요. 즉 뭐냐면은 2개에서 10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perplex라는 이름으로 해서 변수를 하나 저장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갖고 오는 게 map 언더바 db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dbl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study 언더바 lda 값에서 뭐를 갖고 오느냐? perplexity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요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그 study LDA라는 값을 봤을 때 되게 복잡하게 그 안에 값들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 값들을 보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값들을 좀 아까 전에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1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뽑아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apdb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 study LDA 요 값에서 perplexity만 뽑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2번,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토픽을 2개로 했을 때 perplexity 값을 이렇게 나오죠. 요 값은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럼 이 값들을 한번 눈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표로도 이제 봤는데 그림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study LDA 하고 perplexed 해주시고 그 다음에 ggplot 매핑 해주고요. 그 다음에 aesthetic 해주고 x 값은 우리 k로 가야죠. y 값은 perplex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엄 언더바 포인트로 해주고요. 추가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요. 아까 전에 여기 포인트 좀 찍은 거를 라인으로 그려주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토픽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게 쪼개지니까 이 퍼플렉시티 값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정교화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값들이 무한대로 갈 수는 없죠. 무한대로 가면 없고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플렉스 값은 줄어들겠지만은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토픽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급격하게 꺾여지다가 완만하게 이제 변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잡아줘야 돼요. 혹시 통계학에서 요인 분석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인 스크립트표라 그래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군집 분석할 때도 이런 스크립트표들이 나와요.
이런 스크립트 도표들은 뭐 무한대로 가면 이제 꺾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급격하게 꺾어지다가 완만하게 이제 변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4개에서 5개 요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5개, K를 5개로 할 수도 있고 4개로 할 수도 있고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토픽을 잡아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픽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총 2개, 3개, 4개 해서 쭉 해봤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토픽이 2개, 3개, 4개 중에서 어느 게 적당한 토픽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2개 하고 또 분석하고 3개 하고 분석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값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중에서 선택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픽을 찾았으면 토픽 선택을 해야 돼요. 토픽 선택 및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study 언더바 토픽 LDA 하고요. 뒤에다가 번호를 써줍니다. 보통. 그래서 토픽이 4개짜리 토픽이다, 5개짜리 토픽이다 해주는데 우리는 4개로 한번 해볼게요. 4개 토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 토픽으로 해주려면은 우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LDA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똑같이 우리 study 언더바 DTM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K는 우리 4개로 했었겠죠? 4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리스트 언더바 시드 1, 2, 3, 4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4개로 우리가 분석이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이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감마, 베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토픽에 대한 기본 이론은 우리 앞에서 해봤습니다. 그죠? 영어로 샘플 가지고 해봤을 때 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토픽하고 단어하고 관계의 확률을 보는 건 베타 값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하고 토픽 간의 관계를 보는 건 감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문서하고 토픽 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픽하고 단어하고 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과 우리 워드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단어가 생성된 거를 봐야 되니까요. 우리 구해준 거, 요 값을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y LDA 언더바 4 이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tidy 모델 중에서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를 해주고요. 매트릭스 값을 우리 베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베타 값들이 이렇게 쭉 뿌려지죠. 그죠? 요 값을 저장을 할게요. 우리 그래서 study 언더바 토픽 언더바 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토픽 4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했죠? 그럼 저장한 값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럼 이 값을 이제 토픽별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토픽별로 정리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tudy 언더바 토픽 4가 있고요. 여기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룹 언더바 바이 해주고요. 토픽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베타 값을 갖다가 써야 되니까요. 베타 값을 하는데 베타 값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높은 값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맥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베타 값을 기준으로 하고 n의 데이터 개수는 상위 10개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 값 기준으로 각각 상위 10개씩 갖고 오는 겁니다. 각 베타 값마다요. 각 토픽마다 10개씩 뽑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on 그룹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arrange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arrange 토픽 해주고요.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토픽별로 정리가 돼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저장을 해볼게요. study 언더바 우리 토픽 언더바 terms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값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갖고 왔으니까요. 이 값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토픽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study 언더바 term 토픽 for terms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utate 해주고요. 새로운 값을 하나 만드는데 term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order 언더바 within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erm 해주고요. 베타 값을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topic 우리 해봤죠? 요거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gplot 해주고요. 매핑 그 다음에 aesthetic 해주고요. x는 베타 값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term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ll 이용, 여기서 중요합니다. fill 해주고요. 팩터 처리해주고 토픽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번호가 1, 2, 3, 4 숫자로 되어 있는데 꼭 팩터로 바꿔줘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 geometric 그 다음에 컬을 이용해서 해주고요. 자, show.legend는 우리 false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값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또. 그래서 토픽별로 우리가 쪼개야 되니까 facet를 이용을 해서요. 언더바 랩을 이용을 하시고요. 우리가 토픽을 갖다가 그룹으로 쓸 거니까 토픽을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을 우리 프리로 이렇게 해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값을 프리로 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스케일 y 값을 우리가 프리로 줘야 됩니다. 막판에. 그래서 스케일 언더바 y 언더바 그 다음에 리오더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토픽 1은 교수, 강의, 학생, 수업 이런 내용으로 토픽이 구성이 되고요. 2번은 공부, 강의 이렇게 형성이 되고 3번은 생각, 기독교 이렇게 되고요. 4번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토픽에다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교수, 강의, 학생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저희가 소규모 대학의 특성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3번은 이제 기독교 학생, 기독교 대학의 어떤 그런 특성들.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습 능력,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이런 걸로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토픽에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4개가 아니고 다른 걸 골라야죠. 그러면 3개짜리든, 뭐 5개짜리든, 아니면 더 많이 이제 토픽이 나눠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 많은 토픽을 골라서 하는데 그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밍을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토픽은 뭐고 2번 토픽은 어떤 의미고 요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4개로 해서 뭐 소규모 특성, 뭐 기독교 특성, 학습 능력 특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개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해봤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로 이제 논문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논문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찍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udy, 그 다음에 topic, 그 다음에 terms 요 값을 오고요. 그 다음에 mutate 이용을 해서 우리가 topic 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past 제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픽이라고 앞에 단어명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토픽을 하게 되면 토픽 1, 토픽 2 이렇게 토픽 번호를 이제 수정해 주는 게 되겠죠. 자,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다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ivot을 이용해서 pivot wider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pivot wider 해주고요. names underbar from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값은 value 값은 우리가 베타 값을 쓰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인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센딩으로 어레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어레인지 해주고요. 디센딩 해주고 우리가 토픽 1 그 토픽 1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토픽 2 그 다음에 토픽 3 토픽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값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토픽 1 토픽 1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죠? 토픽 1과 토픽 3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다 보고 싶으면은 우리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다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프린트 해주시고 n을 40개 전체 다 뿌려주고 싶으면 40개로 해서 한번 뿌려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텀 앞에 토픽 1은 요만큼 돼 있고요. 토픽 2는 공부 요렇게 돼 있고 토픽 3에서 토픽 3만 나와 있는 단어는 이거지만은 그 이외에도 학생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 중요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토픽 4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토픽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 단어들 위주로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단어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terms 하시고요. 우리 study underbar LDA 4로 하시고요. 여기서 10개 단어만 뽑아 갖고 와라. 중요 단어만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위에는 이제 단어를 쭉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토픽에 그 단어와 연관된 값들을 이렇게 연결시켜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좀 아래 위로 막 흩어져서 보이죠. 근데 밑에는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토픽에 바로 단어를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밑에처럼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밑에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픽 정리할 때는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랑 합쳐서 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픽 1에다가 토픽 적어주고, 옆에다가 우리가 위에 있는 값들을 쭉 적어주시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토픽하고, 단어,
그 토픽 점수, 단어 토픽 확률, 단어 토픽 확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토픽이 이제 많아지면 동시에 넣기가 너무 어렵죠. 예,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보시면서 토픽을 많이 적어야 되면 이렇게 밑에 단어 위주로 정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위에 이제 이렇게 숫자로 정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문서하고 토픽화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토픽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study 언더바 LDA 포로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tidy 모델을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갖고 오겠습니다. 매트릭스 값은 우리 감마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한번 뿌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도큐멘트하고 토픽하고의 감마 값은 이 도큐멘트가 토픽에 속할 확률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값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study 언더바 감마로 값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됐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그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study 언더바 감마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뮤테이트부터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뮤테이트부터 값을 갖고 오고요. 뮤테이트 토픽 1 해주고 와이드 해서 토픽 값을 해주는데 여기 베타 값이 아니죠. 여기는 감마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토픽 4개별로 각각의 도큐멘트 1이 속할 수 있는 확률 값을 나타내 줍니다. 도큐멘트 26번은 토픽 1에 속할 확률이 거의 100%네요. 그죠? 100%고, 그 다음에 1은 0점 요 정도 나오네요. 이게 아마 소수점 0.000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런 확률 값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42개인데, 40개인데, 45개가 더 있네요. 그럼 n이 40개가 아니고 다 보고 싶으면 90개로 해주면 85번까지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죠. 자, 이렇게 해서 뿌려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기 눌러서 05. 우리 topic.r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됐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걸로 기본적인 토픽 분석에 대해서는 저장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픽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 좀 그래픽 좀 더 할 수 있도록 토픽에서 그래픽 모형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좀 더 어렵긴 하지만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픽 분석 중에서도 우리 IDM 분석이라 그래서 인터 토픽 디스턴스 맵이라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토픽을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칠 수는 없고요. 이미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개발자가 사이트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수정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면 또 작동이 안 돼요. 우리 거랑 포맷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작업한 내용은요. 우리 그 코퍼스로 만들어서 작업한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디 모델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좀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환시켜주는 방법을 제가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포맷을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키지들을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TM 패키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우리 스트링 R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있네요. 그죠? 스트링 R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픽 모델스도 우리가 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LDA 모형, 그 다음에 LDA
비주얼 모형 이렇게 요것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서브알 모형도 설정을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요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보겠게요. 라이브러리 다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LDA 분석용 포맷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타이드 텍스트 모델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리스트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타이드 모델로 했다고 갑자기 리스트 모델로 바꿔주는 거는 조금 이따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이제 코퍼스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코퍼스 모형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타이드 텍스트 모델로 돼 있는 거를 다시 리스트 형태로 좀 변환을 해야지 분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 스타디 롱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스타디 롱을 이제 여러분들 갖고 오시고요. 스타디 롱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룹 파일을 돼 있는데 그룹 파일을 이제 도큐멘트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n으로 할게요. n으로 넘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버로 그룹 바이하고 summarize word collapse에서 ungrouped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로 해서 총 85개로 우리가 다시 리스트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얘를 study doc로 우리가 저장을 하고요. study doc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도 그 중에서 헤더만 정리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어 테이블로 만드는 겁니다. 용어 테이블. 그래서 여기서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여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개발자에 의해서 이미 작성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갖다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처음에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타이드 텍스트를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준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토큰화 시켜준 거, 그 다음에 용어 테이블 만드는 거, 이거는 계속 원래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용어들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단어명도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LDA 포맷용으로 바꿔주고요. 도큐멘트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펑션 프리퀀시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DA 모형 중에서 우리가 요거를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K는 아시다시피 토픽을 몇 개로 할 거냐. 우리 4개로 했으니까 4개로 한번 해볼게요. 4개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이터레이션으로 돌리는 건데 이게 기본 세팅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1000번, 1000회 이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샘플로 100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으로 잡아주고요. 알파 값, 에타 값도 잡아주시고 모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DA 모형으로 해주면 여기 있는 각각의 옵션 값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DA 모형 중에서 깁스 샘플링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돌려주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LDA 모델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K도 안 해줬네요. K, G, 알파, 에타, 그 다음에 set, LDA 모형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시각화 모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타 모형하고 파이 모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니까 한글로 이렇게 UTF-8이라는 한글 엔코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 해주면은 글자가 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도 해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미 기존에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코드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미 이 코드도 제가 친 게 아니고요.
그 개발자가 쳐놓은 거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시각화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비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값들이 4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뷰어가 돼 있죠? 뷰어가 돼 있으면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토픽을 4개로 했을 때 1번, 3번, 2번, 4번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요만큼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픽 시각화 처리해주는 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토픽이고요. 여기 보시면 람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자기 이제 여기서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단어를 보면 여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요거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정해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것만 나타내 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조정해 주면 내 것만 나타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버롤 프리퀀시하고 여기 자기 것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것만 돼 있으면 조금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오버롤 텀으로 보통 보여주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오버롤 텀으로 보는 거로.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토픽 주제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토픽, 4번 토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픽별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축을 이용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한눈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또 좀 더 명확하죠. 그죠? 이런 툴이 있으니까 이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드는 게 있으니까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픽으로 만들고요. 자, 그러면 4개 토픽에 우리가 4개 토픽에 2480개의 단어가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 중에서 토픽별로 토픽 4개별로 상위 20개 단어만 갖고 오도록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0개 단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표로 변환을 해 보고요. 그거를 다시 헤더에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LDA 토픽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정리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옵션으로 저희가 넣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개발자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셔도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여기서부터는 기본 포맷대로 그냥 쭉 쓰시면 갖고 온 거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요게 우리가 구한 타이디 모델하고 그 다음에 코퍼스 모델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해 주는 게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우리 모델에 쓴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바이에다가는 여기는 도큐멘트를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도큐멘트입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 도큐멘트고 나머지는 워드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토픽 모델에서도 LDA 모형을 쓰는데요. 토픽 모델에서 쓰는 이 LDA 모형에서 우리 베타 값하고 이렇게 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IDM 모델에서 이 분석 모델에서 쓰는 LDA 모형이 조금 틀려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LDA 모형 중에서도 우리가 깁스 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쓰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 LDA 모형을 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결과값하고 여기 있는 결과값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모형하고 요 모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저희가 표현하기가 좋고 그 논문에 쓰기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번외로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공유 좀 해주고 우리가 토픽하고 IDM 모형 .r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타이드 모델을 이용해서 타이드 텍스트를 이용한 한글을 가지고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한 거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쫓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